배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과 함께합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즐거움이라는 생각으로 배움에 대하여 용기를 낸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성균랩진에서는 이러한 용기를 지니신 공근식 박사님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13년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터랙션 사이언스 대학원생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하고 있는 공근식입니다. 오랜 시간 만학의 길을 걸으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강단에 서시게 된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큰 꿈을 안고 러시아에 갔을 때 제가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퇴학을 당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지만 가장 큰 적은 뭐 언어적인 문제도 컸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사용도 있었지만 수업 시간에 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시험을 보라고 해서 그게 됐거든요. 그때 그 본 과목이 바로 양자역학이었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첨강 과목이었고 나머지 과목은 제가 시험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양자역학 과목을 지금 학생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박사님께서 지나오신 삶의 여정을 들려주시겠어요?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제가 좀 특정한 과목에 이렇게 편중돼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이런 물리 쪽 여기에만 편중돼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과목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또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더 이게 격차가 벌어지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를 하고 이제 집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어디 뭐 할 것도 없어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그냥 그렇게 농사 일을 하면서 공부는 뭐 못했었죠.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게 점점 심해졌거든요. 해가 갈수록.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대전 그 기차역에서 야학교 그 전단지를 보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서 그냥 바로 그 야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매일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 때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5년 동안 물리나 수학 이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막 부탁을 했죠. 야학교에서 낮에 저 좀 가르쳐달라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바쁘면 제가 그 카이스트에 가서 빈 강의실에서 선생님들한테 또 강의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때는 그 답답함이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가서 하면서 배재대학교에서 아주 훌륭하신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었던 박정도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를 카이스트에 가서 첨강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배재대학교 학생이면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은 저를 거기 가서 들으라고 해줬거든요. 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준도 높았고 진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그 카이스트 바로 옆에 또 충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정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한 교수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박병윤 교수님이었는데 저 물리 과목 좀 들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냥 기꺼이 찬성해 줬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끝나면 저는 또 충남대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또 거기 가서 똑같은 과목을 또 들었고요. 그때 배재대학교에 고려은 교수님이 화학과에 오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바로 김용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또 제가 틈날 때마다 러시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마침 그 배재대학교에 그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두 분의 박사 연구원님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또 부탁을 했죠. 시간 있을 때 저한테 물리를 수업을 강의를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그 박사님께서 기꺼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분은 영어로 해줬는데 저 사실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도. 그렇지만 그 수식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를 추천해 준 겁니다. 저보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 자네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으니까 거기 가면 자네는 그 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다가 한 학기 만에 퇴학을 당한 겁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자역학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그래서 다시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우주항공공학과 제가 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우주항공공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더 배우고 싶어서 포닥과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하고 그 협력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자금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실험실에 있던 러시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성균관 대학교의 김장훈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에서 인터랙션 AI 그 대학원 학생들한테 양자역학 강의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북 영동군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과학도시 대전이 있다는 점에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의 과학에 대한 애정을 들려주세요. 저희 농장 바로 밑에가 물이 흐르거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농사 지면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그런 물도 보고 그 물이 이렇게 굽이쳐가는 것도 보면서 제가 또 무언가 배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도 큰 몫을 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특히 그 야학교에는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분들이 선생님들 고생하신다고 저녁 식사를 꼭 해줬습니다. 그래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미지의 땅 러시아로 떠나는 것이 박사님께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결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제가 그 배재대학교에서 만났던 그 김용화 교수님 그리고 또 그 두 분의 러시아 연구원 분들 그분들이 그 학문을 대하는 접하는 방식을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뭔가 좀 달랐어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갔습니다. 꼭 낯선 땅과 어려운 과업 속에서 앞만 보고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학문을 좋아했다는 거죠. 저 사실 공부하면서 몸도 좀 아픈 적도 있고 특히 제가 이 치통 러시아는 겨울이 깁니다. 그리고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통 같은 경우는 이게 찬바람을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번 치통이 오기 시작하면 막 2달, 3개월씩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음식도 잘 못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 번 그냥 때려치우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강의실에 가면 또 교수님이 뭔가 제가 모르던 걸 또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게 재밌었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13년 지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현재 금요일마다 인터랙션 사이언스 학과의 양자역학의 세계와 빅데이터 수업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는 원우들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학생들이 전공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건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최대한도를 맞춰서 하면서 하니까 그 학생들도 이제 서서히 흥미를 느끼고
지금은 정말 잘 따라와 줍니다. 그게 정말 대견스럽고 고맙죠. 근데 그 양자역학은 좀 어쩌거나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라오는 학생들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화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 특히나 더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배움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배울 때 그 어떤 느낌인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한테 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저 사실 어떤 마음이 들 거라는 거 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어려운 것을 조금 덜 어렵게 그걸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수박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사님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본 세상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과 그 농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바로 시행하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고 너무 본 게 없고 두려움도 많았죠. 마지막으로 박사님을 환영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취직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직장에 관련된 걸 걱정하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 정말 그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일은 무엇을 배울까? 저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뵌 거 어려웠는데 교수님 만나면 이걸 꼭 질문을 해드리겠다. 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취직도 중요하고 한데, 근데 두 가지를 쫓다 보면 다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일 때는 어쨌거나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옳고요. 그래야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해서는 두 가지 다 놓칩니다. 이건 이상으로 공근식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